거죠? 맞아요. 예, 이거 단적인 예로 조금 보여드리면 오, 새 걸 뜯었어요? 저랑 상의된 게 맞나요? 오늘 플렉스 하겠습니다. 우리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병원, 저 병원, 저 병원, 저 병원, 또 저 병원 막 와 갔다가 보면은 뭐 이게 의사가 다 달라져 버리니까 시술했을 때 이게 위치가 또 다 달라져 버리면은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. 요 끝에서 이제 필러가 나오는 거거든요. 예, 이렇게? 결합이 돼요. 예. 그러면 그래서 요 끝에서 나옵니다, 필러가. 누르면은 요 끝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네요? 예. 만극하옵니다. 오늘은요 예.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 네. 필러 아우, 필러. 얘기를 네.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. 뭐 필러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까요? 필러는 우리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젤리 같은 성분인데, 그런 히알루론산 분자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다리를 좀 연결해줘요. 그게 가교결합이라고 하는데, 우리가 피부 속에 주입되었을 때 유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보통 볼륨이 필요한, 조금 이렇게 볼륨감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것과 주름이죠. 이런 것도 좀 펴주게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. 필러가 이렇게 적절하게 잘 들어가지 않고 사실 녹일 수가 있습니다.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이제 주입해서 녹일 수가 있겠습니다. 망하는 이유 딱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. 하나는 너무 많이 넣었을 때,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, 필러는 결국은. 두 번째는 적재적소의 그 적당한 필러를 안 넣은 거죠. 눈 밑은 뭉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좀 잘 퍼진 애를 넣어야 되는 거고, 코나 턱은 자리를 딱 잡아서 이거는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좀 딱딱한 애가 넣는 거고, 적절하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애를 넣고,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. 하나 깐 김에 여기도는 와, 그게 진짜 맞아요, 최악이에요. 그러면 절대 안 되죠. 네, 일단 필러 이게 이게 지금 이제 필러인 거죠? 맞아요. 예, 이거 단적인 예로 조금 보여드리면 오, 새 걸 뜯었어요? 저랑 상의된 게 맞나요? 오늘 플렉스 하겠습니다. 우리. 당분간 해식은 없겠네요. 실제로 보시면 이게 점단성이 좀 낮은 필러거든요. 묽은 느낌이 네. 확실히 비교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좀 짜보고, 좀 단단한 필러는 이제 조금 점성이 맞아요.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한번. 만져봐도 돼요? 눌러보면 요거는, 그리고 또 눌러보면 진짜 젤리 또 이렇게 뭔가 통통 튀면서 돌아오는 뭔가 성질도 있잖아요. 이렇게 짜서 보여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눌러보 퍼지죠. 이제 어. 퍼지고 네. 도전하는 게 있을 정도의 정성입니다. 시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. 네. 정확하게 뭐 비교를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위치에 넣어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,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보통 잡아요. 뭐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외산을 조금 더 오래 간다라고 설명은 하죠. 국생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런 차이를 좀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. 필러적으로 또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면 네. 우리가 필러를 주입하는 피부층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. 의사들마다. 이게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거 절대 아니고, 각자가 하는 시술의 스킬이 다르고 내가 선호하고자 하는 어느 층에 내가 이 정도를 놓고 어느 층에 이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병원, 저 병원, 저 병원, 저 병원, 또 저 병원 막 와 갔다가 보면은 뭐 이게 의사가 다 달라져 버리니까, 시술했을 때 이게 위치가 또 다 달라져 버리면은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.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러를 꾸준히 맞아왔어요. 어느 날 주변에 자꾸 나보는데 볼륨 많다고 해서 이것도 막 스트레스야. 그래서 당분간 난 필러 안 해야겠어. 필러가 그럼 시간이 좀 높겠죠? 이제 나는 필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나 이제 원래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만, 나만의 또 노화의 시간이 있고, 그동안에 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방의 소실과 또 노화 과정으로 인한 탄력자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 시간을 생각을 안 하고, 이거 필러하고 내가 얼굴이 더 흘러내리고 이거 내가 이거 했으면 안 된다,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. 오버필드 신드롬이라 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필러를 되게 과하게 많이, 이마 빵빵하고 광역 빵빵하고 뭐 턱 이렇게 나와 있고 막. 그런 식의 오버필드 신드롬,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공포감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필러는 이동한다, 또 이런 얘기가 많아요. 우리 피부 속의 지방들은 다 이렇게 주머니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. 불가능해요, 사실상. 그 필러는 우리 몸 어디에든 다 맞을 수 있는 건가요? 필요한 데 다 맞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아까 성병 얘기도 우리가 했었지만, 성기부에도 시술, 그러니까 저희는 안 해요. 저희는 안 하지만 모양을 만드는 분들도 있고, 그래서 그런 데도 막 다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. 필러는 그 부작용
중에 혈관 사고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필러 시술할 때는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바늘로 안 해요? 그때는 우리가 특수한 바늘이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캐뉼라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끝이 뭉툭해요. 그러다 보니까 찔러도 이렇게 잘 뚫히진 않아요. 뚫는 부분만 살짝 마취를 하고 우리가 체열하는 이제 바늘로 구멍을 살짝 냅니다. 그래서 그 구멍으로 이 캐뉼라를 살살살살 집어 넣어서 요 끝에서 이제 필러가 나오는 거거든요. 이렇게? 결합이 돼요. 네. 그러면 그래서 요 끝에서 나옵니다, 필러가. 누르면은 저 끝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네요? 네, 이런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문가에게 시술을 해야 됩니다. 뭐 닥터 송이는 닥터 송이 되겠죠. 뭐. 닥터 필러는 과한 게 문제예요. 부족하면 더 넣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너무 과하게 시술하지 말자. 필러 적재적소에 적절한 필러를 적당히 넣자.